Well, I get a thrill run down my spine when I see you hitting me up. I'm feeling so electrified, like the heat of a million suns. You know, just one touch can keep me high, and I think I'll never come down till a couple days go by, and you know where to be found. Up all night, up all night. All the things that you said to me yesterday, playing out. 고달픈 중년의 인생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인생 이야기. 파란 앉아. 파란만장, 삶의 풍파 그리고 희로애락을 겪으신 우리 중년들이 참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예? 정말 그렇게 중년의 고민을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미리 좀 사연을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네. 저기 보이십니까? 야, 와, 나무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하도 많이 예? 호응 좀 파란 해주세요. 쪽지가 네. 만장이 붙어서 파란 만장이 된 거죠? 그렇죠. 예. 딱 한눈에 봐도 만장이 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중년들의 인생 이야기 오늘의 주제 확인합니다. 얘기를 안 하길래 내가 또 저기 했지. 우리 집 올라가는 길 거기야. 우리 쪽 올라가. 빨리 와라.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 우리 생명은 다 소중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꼭 있을 거라고 믿어요. 힘내서 열심히 한 살아봅시다. 자, 파란반장 오늘의 주제는 보시다시피 죽을 힘으로 살자입니다. 네. 아, 정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왜 죽겠다라는 말, 배고파 죽겠다, 뭐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정말 입버릇처럼 많이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살다 보면 한 번쯤 만나는 거죠. 얼마나 그런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파란만장 인생 주치 세 분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병우 박사, 소통 전문가 김대현 소장, 그리고 이명수 자살 예방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파란만장 인생사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 분이죠. 이봉원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타이밍이 어떻게 또 자살 얘기하고 저를 또 소개해 주시니까 아주 감개무량하네요. 아니, 그 얘기 나온 김에요. 네네네. 이병훈 선배님, 죽고 싶다. 네. 자살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진짜로 제가 심각하게 한번 예전에 사업이 아주 심하게 힘들 때 제가 네. 어디 뭐 돌파구가 없었을 때 예. 정말 잠깐 이생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실제로.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 모 다리 대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교 거기 보면 이 다리 밑에 다 사연들 써 있어요. 아빠 뭐 안녕 뭐 누구 안녕. 어머나. 그걸 실제로 가보셨군요.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막 울면서 다시 간신히. 근데 여기 지금 죽을 힘으로 살자고 나왔지 않습니까? 포인트 주제가. 네. 예. 죽는데 힘이 엄청 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죽는데 힘 많아. 죽는 것도 힘 많이 든다. 그 힘 많이 들어서 진짜 그때 허튼 생각을 했다는 게 좀 후회스럽고. 네. 근데 요즘은 전혀 그런 생각 없는데 가끔 요즘 들어서 친구들 만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왜요? 친구들 만나서 고스톱 칠 때
폐가 여의치 않을 때 죽어야죠.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죠. 그땐 죽어야 돼. 광 팔아야죠. 광 팔든가 죽든가. 네, 광 팔아야죠. 네. 죽어야 욕심내면 안 돼.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게 좀 후회스럽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결코 없는데 어느 날 이제 뭐가 부채에 막 시달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캐나다에서 학비 얘기가 딱 나올 때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숨이 꽉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래서 이게 나쁜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그 경험을 했던 적은 제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네.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정말 수많은 사연 중에서 네. 몇 분의 사연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40살 노총각입니다. 친구들은 이제 학부모가 되었는데 도대체 제 짝은 어디 있는 걸까요? 외로워서 죽고 싶습니다. 힘들겠네요. 저 40에 결혼했습니다. 희망이 괜찮아요. 있네요.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예? 자식과의 관계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 어려워요.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네. 또 뭐 더 이상은 힘들지 말자. 내려온 만큼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아자아자 힘내자. 예. 자, 첫 번째 사연은요. IMF로 회사에서 퇴직당한 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1년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아내가 낸 교통사고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10억이라는 사고 보험금 보상 문제로 4년간 법정 싸움을 치렀고 너무 괴로워 몇 번이나 한강 다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픈 노모와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차마 뛰어내리지 못하겠더군요. 그 후 저는 유서이자 일기인 시를 쓰며 고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IMF 때 신문사에서 퇴직을 당하고 근데 나와보니까 또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캐나다 가서 그러면 네. 좀 좋은 교육도 시키고 네. 인생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결정을 하고는 한 4년 준비해서 캐나다에 가는 날인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탄다. 라고 네. 전화하는데 와이프가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엊그저께 교통사고를 내서 캐나다 여성이 사망했다. 그 가보니까 피해자의 이제 인생 이런 보상 갖고 100만 달러가 지불이 됐어요. 저는 보험을 100만 달러 들었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면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이 보험을 최초에 들을 때 낸 서류 가운데 하나가 잘못돼서 보험을 해줄 수가 없다? 보험 효과가 원천 무효다. 어머나. 그 와중에 이제 부친께서 암이 발견돼서 1년가량 아버지 암 병동에서 옆에 보조 침대에서 잤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의 치매가 더 심해지고 악화돼서 참 힘든 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여러 가지가 겪으셨네요. 겹쳤어요. 근데 경제적인 난관 뒤에 찾아오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예. 나의 무능함. 나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 정도도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 다음에 오는 게 우울함, 불면증. 그게 10년 이상이 가더라고요. 아하. 얘기할 사람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게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바지에는 너무 힘드셔서 한강을 가셨다고 그랬는데. 봤죠? 네. 어떤. 그것도 내가 죽으면 해결이 될까? 아.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많이 걸어가 봤고 또 차를 가지고 고스부지도 많이 가봤고 했는데 이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아름답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아이들한테 나는 평생 슈퍼맨으로 당당한 아빠로 살아왔는데 아이들의 평가가 들어온 거예요. 아빠 별거 아니었네. 이게 뭐야? 그게 너무 부끄럽고 싫었어요. 그때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편지, 뭐 유서 여러 가지 느낌으로 시들을 적으셔서 이 책이 이렇게 완성됐는데 몇 가지 원래 한번 필력이 좀 있으신 분이네요. 읽어드려볼게요. 기가 막힙니다. 기자분이셨는데. 시가요. 겨울 한강으로 차가운 한강으로 걸어갔다. 피는 얼어도 마음은 따스해질 것 같았다. 거긴 착한 영혼들이 많이 다녀갔을 것이다. 덜어는 한강으로 깊이 들어갔을 것이고 덜어는 깊은 한숨 몇 번 쉬고 눈물도 흘리다가 말없이 돌아섰을 것이다. 되게 위험한 삶을 사신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약한 면을 누구한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받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없지. 이 시라는 건 뭐냐면 시가 원래 이제 정서적인 거지만 자기 속에 있는 자기하고 교감한 거예요. 본인이.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약점을 줄 수가 없어서. 다행히 그때 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살았던 건데 이 시는 이분한테는 또 다른 다른 타인이에요. 나하고 교감하는 타인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중년 남성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반대로 중년 남성들이 뭐 이런 창피함, 뭐 쑥스러움 이런 것들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또 가장 적으세요. 전형적인 참 대한민국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자녀분한테 얘기 좀 하세요. 좀 자녀분한테. 그러니까 지금 얘기 좀 하세요. 자,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띄울까요? 큰아들 현석이 고맙다. 아빠 대신 가장 노릇하느라고 정말 고맙다. 너는 아빠보다 더 행복하고 강건하고 오래 살길 바란다. 그리고 둘째 현일이 한국에 지금 같이 있는데 너는 지금도 나는 아빠를 믿어요. 마치 아직도 아빠 신인 양 나는 아빠를 믿어요. 아빠가 일어나서 뭔가 이루고 성취할 거라고 믿어요. 고맙다. 사랑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주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엄마들만 강한 게 아니라 아버지들도 저렇게 죽을 힘으로 버티면서 돈을 벌고 가족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버지들 힘들어요. 아버지들. 그래요. 엄마들 손잡아주는 일이 많지만 자식들이 아버지 손잡아주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버지 너무 가끔 외로워요. 한 번씩 아버지 손잡아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옛날 네. 광고에 아빠 힘내세요라는 힘내세요. 노래 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상담했던 중년 남성 중에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말이 힘들어서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더 그 깊은 그 좌절감과 그게 돼서 더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가족들이 당연히 옆에서 도와주고 막 으쌰으쌰 해주고 믿어요 막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옆에 같이 있어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우선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우리 이봉원 선배님 같은 경우는 박미선 씨의 위로가 큰 힘이 됐죠. 일단 뭐 움직이는 부동산이 옆에 있으니까 큰 부담이 그때 이상한 생각 할 때도 내가 없더라도 좀 그래서 좀 낫겠구나라는 생각. 그건 안 좋은 생각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그리고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큰 정신적으로 위안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서는 남편이 안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부인은 남편이 그렇게 힘든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얘기 안 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이 남편은 가족이 불편할까 봐 얘기 안 하고 본인은 못 견디니까 본인이 목숨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남자도 빨리 바꿔야 되는 거가 얘기를 안 하는 게 남자다운 게 아니에요. 예, 뭐가 더 남자다운 거는 가족을 끝까지 지키는 게 남자다운 거지 얘기 안 하고 사라지는 거는 남자다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오늘 저 자리하신 분들은 과연 네. 그동안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셨는지 한번 네, 제가 알아볼까요? 내려가서 함께 좀 같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 계세요? 아이고,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양반 또. 네,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저는 장난감 쪽 유통하다가 부도나가 17억 받고 저는 부도가 17억이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아까 주제에 다 합당하거든. 이혼 당하고 사업 망하고 예, 그래가 시도했는데 끊어지가지고 허리띠가 좀 끊어지가지고 중간에 한 10일간 그 이후로 응급실 가가지고 그게 몇 년 전이세요? 몇 살 때? 2년 전에요. 빚은 좀 갚으셨나요? 많이? 예, 거의 쉽지 다 않죠? 갚았어요. 매장 뭘 해서 6개. 갚았어요? 뭘 해서? 아 기존에 6개 정도 있었는데 네. 그걸 다 팔면서 정리하고. 그러면서 예. 지금 신림동 고시촌에 살고 있고요. 예, 혼자서? 지금, 예, 와이프하고 애들은 지금 여수에 있고요. 예, 아직까지 지금 부채가 약간 한 있어서. 2억 약간 안 되게 있어가지고 일단 계속 갖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얼굴이 밝으세요. 예. 죽을 상이 아니야. 정말로 살상이야. 얼굴이 2년 정도 폐인 생활 좀 했습니다. 예. 괜찮아요. 괜찮아. 얼굴이 살상이에요. 또 그런 생각을 나도 경험 있다. 해봤다. 그래요?
마이크 켜져 있어. 너무 돌리지 마. 노래방 아니고 그냥 하면 돼요. 얘기해봐요. 오래된 얘긴데요. 오래됐어. 19살 때. 19살 때. 근데 좀 집이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 집에 불이 나서 전세 이렇게 월세로 옮겼거든요. 불이 나서. 그 엄마가 좀 머리가 좀 정신병원 입원했었고 엄마도. 그때 취업이 돼가지고 보험사 취업 다녔는데 제 또래 친구들은 다 막 놀러 다니고 이러는데 그때 버스 타고 회사 출근하고 회사 일을 하고 집에 오면 또 일거리가 또 쌓여있는 거예요. 엄마 대신 일해야 되고. 네. 오늘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가. 그 19살이 얼마나 힘들었어.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수면제 50알 샀어요. 집안일 다 해놓고 밤 11시 돼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못 넘기니까 반씩 나눠서 먹었어요. 아이고, 근데 아이고. 아침 되면 나는 죽어있을까 했는데 아침에 동생이 깨우는 거예요. 너 회사 안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구나.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행동으로 옮긴 적 있어요. 그거는 식구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안 계시거든요. 예. 되게 죄송해요. 아, 이리 와, 안아줄게. 아유, 고생했다. 19살부터 어린 게 얼마나, 그지? 어떡해. 아, 참. 외롭다 말을 해봐요. 다 보여요. 그대 외로운 거. 힘들다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